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끝이 저릿하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약도 바꿔봤고 운동도 늘렸는데 왜 안 나을까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의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가 달랐던 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 왔어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진료하며 발견한 식사 전 단 15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혈당 수치가 2030% 이상 안정되는 걸 직접 경험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이 사라졌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정혜님, 올해 79이세요. 용인에서 혼자 지내시며 16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죠. 매 끼니마다 식후 졸림이 찾아와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려드린 식전 루틴을 정확히 3주 동안만 실천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동안 아무리 조절되지 않던 혈당이 3달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다리 저림이 줄어들면서 다시 친구들과 외식도 하게 되셨죠.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그냥 박사님이 말한 15분을 지켰을 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환자분들의 몸이 지쳐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뿐이라는 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단 15분으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을 줄이기 전에, 운동을 늘리기 전에 꼭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 이 단순한 루틴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오늘 바로 따라 하셔도 좋지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록하는 법과 타이밍의 비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꼭 들으셔야 완벽하게 실천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얻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왜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발이 저린지,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단백질이 15분 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식전 기록 루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도 당뇨약을 오래 먹는데 수치가 그대로야. 식후만 되면 눈이 감겨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시간을 잘못 준 것뿐이에요. 식사 전 15분, 그 짧은 준비의 시간이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장 오늘 점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편의점에 들러 1,000원짜리 2가지를 사면 준비 끝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신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제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는 그 날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루틴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비슷한 고민을 듣곤 했어요. 박사님, 약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저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는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은 들쭉날쭉하고 식후 졸림과 저림은 여전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검사 수치를 다시 보고 식단을 분석하고 수면 패턴까지 살펴봤지만 이상하리만큼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였다는 걸요. 우리 몸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급했던 거예요. 식사를 하면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놀라고 급하게 반응을 해요. 마치 누군가 갑자기 문을 쾅 열고 들어올 때처럼요. 이건 몸이 나쁜 게 아니라 경고 없이 자극받은 탓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은 불안해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내보내요. 그럼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죠.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피로하고 머리는 멍하고 손발은 저리고 다리는 무거워져요.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짜리 해결책이에요.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양을 줄여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놀라고 혈당은 불안정하게 움직여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우리 대부분이 몸의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움직였는데 요즘은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몸은 리듬을 잃고 소화기관과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순간 저는 진료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약이나 식단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식전 15분 루틴의 시작이었어요. 몸은 리듬을 기억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늦게라도 규칙적인 신호를 주면 다시 반응을 회복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몸이 놀라지 않게 미리 준비 신호를 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준비 신호가 바로 식사 15분 전의 작은 행동이에요. 그저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하나. 그걸로 몸은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인식해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와 장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갑작스러운 반응을 막아줘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도 부드럽게 일어나죠. 이 방법을 처음 들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떤 분은 불안정하던 혈당이 3주 만에 눈에 띄게 안정됐고 식후 졸림도 사라졌어요. 또 어떤 분은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모두 몸이 준비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에요.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예요. 비싼 영양제나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15분의 여유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증명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 소화, 수면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요. 식사 타이밍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방법은 당뇨뿐 아니라 식후 피로, 집중력 저하, 불면증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식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은 금방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힘들었던 오후가 오늘은 조금 가벼워지고 식후에 무겁던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뜨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느꼈어요.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몸의 리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몸도 이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오래 고생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몸은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15분의 실천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처음 식전 15분 루틴을 알려드렸을 때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어요. 박사님, 두유랑 달걀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몸이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 몸은 단순히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먹는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본 결과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소화관이에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위의 움직임, 장의 리듬,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죠. 특히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요. 탄수화물이 들어올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전처리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응이 잘 일어나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몸은 당황해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요. 이때 혈당이 급등하고 바로 이어서 급락하게 되죠. 그 결과 식후 졸림, 손발 저림, 피로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준비가 된 몸과 준비가 안 된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 중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올라요. 그분은 60대 중반 남성이셨는데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져서 업무에 지장이 많았어요. 회의 때마다 눈이 감겨서 곤란해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어요. 점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가능하면 삶은 달걀도 하나 드시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신기하게 밥 먹고 나서 졸리지 않아요. 오후 회의도 편했어요. 그분은 이후로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고 한 달 뒤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0.6%나 떨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미리 분비돼요. 이 인크레틴은 인슐린의 작용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단백질이 위 속에서 일정 시간 머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결국 혈당이 완만한 곡선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효과는 단순히 당뇨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식후에 피로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사람,
혹은 손발이 자주 저리고 밤에 다리가 쑤신 분들도 같은 원리로 도움이 돼요. 몸이 급격히 반응하지 않으면 신경 자극도 줄어들고 혈류가 훨씬 안정적으로 흐르거든요. 이 원리를 환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는 늘 직접 느껴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처음 3일만 실천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식후 졸림이 줄고 몸이 덜 무거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0대 여성 환자분의 변화였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식후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15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요즘은 다리가 가볍고 밤에도 푹 자요. 라고 하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얼굴빛도 달라졌고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분이 웃으며 박사님, 이건 약보다 더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어요. 이 루틴의 핵심은 단백질이에요. 무가당 두유나 달걀을 먼저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져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국내 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식전 단백질 섭취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두유는 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해서 골랐다가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재료표를 꼭 확인하시고 당류 0지 또는 1지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달걀은 완숙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숙은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요네즈나 소금을 많이 넣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그냥 담백하게 삶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식사 직전이 아니라 반드시 15분 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인크레틴이 분비되기까지 약 1015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5분 전이나 밥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알람을 설정하라고 권해요. 점심이 10이시면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몸은 규칙을 기억해요. 처음엔 귀찮아도 일주일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반응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엔 하루 3끼 모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부담이 생겨서 금방 포기하게 돼요. 점심 한 끼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리는 게 좋아요. 첫 주는 점심, 둘째 주는 저녁, 셋째 주는 아침까지 확장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되찾아요. 식사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식전 루틴을 지켜도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 효과가 줄어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흡수 속도가 조절돼요. 그렇게 하면 혈당이 한결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되살리는 훈련이에요. 15분의 여유,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해요. 그리고 그 반응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경험으로 이어질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 15분 루틴을 권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박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하고 점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앉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루틴이에요. 복잡하지 않게 지금의 일상 안에서 조금만 순서를 바꾸면 충분해요. 먼저 아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현대인에게는 가장 쉽게 놓치는 식사이기도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먼저 넣으면 위산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위가 자극받고 소화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점심에 갑자기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기상 후 15분간 몸을 깨우는 시간을 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세요. 그 후 15분 정도 간단히 준비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와 장이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되고 아침 식사 후에도 피로감 없이 가벼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예전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시간을 얻은 것뿐이에요. 점심은 대부분 직장에서 해결하시죠. 그래서 밖에서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려요. 점심 15분 전 자리에 앉기 전에 무가당 두유를 한 팩 마셔보세요. 요즘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도 많아요. 가방이나 서랍에 하나씩 넣어두시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삶은 달걀을 하나 준비해 두세요. 그걸 조용히 먼저 먹고 나서 점심을 드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직장인 환자분은 처음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제가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 루틴 덕분에 오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하루 중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요. 저녁 15분 전 두유와 달걀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만이라도 움직여 주세요. 식사 직후 바로 누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지 못해요. 한 환자분은 식후에 소화 안 된 느낌 때문에 늘 불편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전 15분 루틴 후, 식사 후 10분 산책을 실천하셨더니 밤에 속이 편하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이 조화롭게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잊었을 때의 대처법이에요. 누구나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괜히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식사 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몸은 꾸중보다 반복을 기억해요. 하루에 한 끼만 실천해도 변화는 시작돼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처음부터 세 끼 다 하려다가 부담을 느끼면 오히려 금방 포기하게 돼요. 점심 한 끼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첫 주는 점심, 둘째 주는 저녁, 셋째 주는 아침까지. 이렇게 3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해요. 그때부터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두유나 달걀을 찾게 돼요.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식사 환경도 함께 정돈해 보세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면 뇌가 음식에 집중하지 못해서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15분 이상 천천히 씹은 그룹이 5분 만에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의 차이지만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말을 하세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루가 길어졌어요. 잠이 잘 와요. 이건 단순히 당 수치가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일상에도 이 루틴을 넣어보세요. 복잡한 다이어트나 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15분의 시간, 그리고 작은 준비만 있으면 돼요. 오늘 점심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 달라진 몸의 신호를 느끼실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5 3주 만에 몸이 바뀌는 실천 루틴. 제가 환자분들께 딱 3주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믿기 어려워하세요. 박사님, 16년 동안 안 되던 게 3주 만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요. 단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3주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새끼 전 두유와 달걀을 먹는다는 방법이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먼저 1주차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주는 점심 한 끼만 실천하는 주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심은 하루 중 피로가 가장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끝이 저리다고 말씀하세요. 그 증상이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신호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딱 한 가지 약속만 하시면 돼요. 점심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시고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까지 15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15분 동안은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이메일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셔도 좋아요. 그 시간이 바로 몸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점심마다 졸려서 사무실 화장실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이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점심 먹고도 머리가 맑아요. 오후 회의 때 졸지 않았어요. 그분은 단 한 끼만 바꿨는데도 몸이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몸의 리듬 회복이 시작된 신호예요. 2주차는 점심에 더해 저녁까지 확장하는 시기예요. 하루 2끼로 늘리면 몸의 변화가 한층 빨라져요. 저녁에는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간의 루틴은 더욱 중요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허기가 져서 바로 밥상 앞에 앉게 되죠. 그럴 때 잠깐 멈추세요.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를 먼저 드세요. 그리고 15분 동안은 TV를 켜거나 가족과 이야기하거나 간단한 정리를 하세요. 그 짧은 기다림이 소화기관에 여유를 주고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요. 저녁 루틴을 시작한 환자분들 대부분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사 후에 무겁던 속이 편해졌어요. 밤에 다리가 덜 쑤셔요.
그건 단순히 식사량 때문이 아니라 몸이 갑작스럽게 놀라지 않게 된 결과예요. 몸이 안정되면 밤에도 수면이 깊어지고 피로가 줄어요. 이제 3주차가 되면 아침까지 확장할 차례예요. 처음엔 아침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아침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를 드신 뒤 준비를 하세요. 세수하고 옷을 입다 보면 15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루의 리듬이 완벽하게 잡혀요. 이 과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변화를 느끼세요. 식후 졸림이 사라졌어요. 손발 저림이 줄었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식습관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되찾은 결과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꼭 수첩을 권해드려요.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식전 루틴을 했는지, 식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적는 거예요. 별점으로 표시하셔도 좋아요. 오늘 점심, 기분 좋음. 저녁, 조금 피곤했음. 이렇게 기록하면 일주일 후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돼요. 실제로 70대 후반의 이정의 어르신도 이 수첩 기록 덕분에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별이 늘어가는 걸 보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결국 3달 후 그분의 혈당 수치는 20% 이상 안정됐어요.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죠. 박사님,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다시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의 미소에서 저는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이 루틴의 진짜 힘은 단순함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반응해요.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 그리고 15분의 기다림. 이 3가지가 당신의 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돼요. 혹시 중간에 지치거나 귀찮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라도 지켰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몸은 작은 신호를 꾸준히 기억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당신의 몸이 변화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부터 점심 한 끼라도 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3주 후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피로가 줄고 표정이 밝아지고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예요. 해시태그 챕터 6 변화 이후의 3. 저는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몸이 바뀌면 삶도 함께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당뇨나 혈당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단순히 수치가 나쁜 것보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사 전 15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몸이 좋아지는 걸 넘어 표정과 말투,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달라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루틴은 단순히 식습관 교정이 아니에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순서를 되찾고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면 몸이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요. 그 신호가 바로 눈의 맑음, 가벼운 발걸음, 깊은 수면이에요. 예전에 진료실을 찾았던 79세의 이정의 어르신을 기억해요. 처음 오셨을 땐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박사님,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끝이 저려요.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3주 루틴을 마친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벼워요. 점심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눈빛이 반짝이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이정의 어르신은 식전 루틴을 습관처럼 지키셨어요. 두유 한 팩과 달걀 하나를 챙기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셨죠. 이젠 몸이 스스로 알겠어요. 밥 먹기 전 그 15분이 없으면 허전하네요. 그분의 말처럼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한 거예요. 그건 단순히 식사 습관이 아니라 삶의 루틴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친구들과 외식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외식을 피하고 사람 만나는 걸 줄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식할 때도 밥 먹기 전에 두유부터 라고 먼저 챙기세요. 그렇게 15분 루틴을 지키면서도 식사를 즐기세요. 그분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젠 음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몸이 좋아지면 단순히 건강만 되찾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예전엔 혈당기에 찍힌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바뀌었지만 이젠 자신이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은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이 루틴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점심마다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2주가 지나자 다들 놀라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고 졸리지 않으니까 일 효율이 2배는 늘었어요. 라고 하셨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 정보를 꼭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요. 또 다른 환자분은 루틴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전엔 식사 후 항상 피곤해서 대화도 짧게 끝내셨는데 지금은 식사 후 가족들과 산책도 하시고 웃음이 늘었어요. 박사님, 저녁 먹고도 피곤하지 않아서 아내랑 얘기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건강이란 결국 사람 사이의 온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 며칠은 귀찮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한 끼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몸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더 기억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반복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는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 돼요.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이제 제 몸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밥 먹고 나서 졸리지 않아요. 밤에 잠이 깊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당 수치가 내려간 게 아니라 몸 안의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내일 점심부터 단 한 끼만 시작해 보세요.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 그리고 15분의 기다림.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함께 회복돼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늘 당신 편이에요. 다만 그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15분 그 시간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 그리고 잠깐의 기다림.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줄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낼 고마워요라는 신호를 직접 느껴보세요.
그건 약이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라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진심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소개한 의사는 김도윤 박사였어요.